점점 더 산으로 가고 있는 호주 차세대 잠수함 도입 계약과 이와 반대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는 중국에 남하에 맞서기 위해 군사적인 수요가 거의 없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대규모로 군비 증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나라라는 특성뿐 아니라 갈수록 노골화되는 중국의 해양 불기와 해군력 증강이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과 뉴질랜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해군력 증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파이브 아이즈 국가로 뉴질랜드 방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영연방 국가 연합체로 미국의 제1 핵심 동맹국들로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호주의 해군력 증강, 그 중에서도 잠수함 사업에 79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12척의 잠수함을 대대적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최종 승자로 결정된 프랑스의 나발 그룹과 추진하는 계약이 계속해서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가 새로 획득할 공격 잠수함 전장이 97m의 디젤 전기 추진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대형의 디젤 잠수함이며 60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자망거리는 최대 33,000km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이 된 호주 잠수함 도입 사업은 최종 사업자까지 선정해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잠수함 디자인을 둘러싸고 계속된 변경과 내부 분쟁뿐 아니라 프랑스가 애초 약속했던 기술 이전과 호주 내 잠수함 산업 활성화도 의문시되면서 갈등이 계속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첫 번째 잠수함 진수는 2030년대 중반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에서 마지막 잠수함은 빨라야 2050년 중반에야 취역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함 배치가 늦어지면 날로 증강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힘들어집니다. 중국은 호주 동쪽과 북동쪽에 위치한 섬나라들에 대한 영향력까지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잠수함 도입 사업이 막장으로 치닫자 호주 총리는 국방부에 기존에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프랑스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잠수함 도입 사업을 파기하기 위해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더라도 지금 상태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유지하고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2009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했다면 2025년 첫 잠수함이 도입되어야 했지만 역대 정부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잠수함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야 겨우 프랑스 잠수함 건조업체인 나발 그룹과 바라쿠다급 재래식 대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는 호주에 12척을 도입하는 80조 원에 가까운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고도 애초 약속했던 호주 방산업체로의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절충 교육의 효과가 없었고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호주용으로 디자인된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디자인되면서 비용까지 점점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호주 잠수함 사업 관계자는 현재 상태의 호주 잠수함 사업은 엉망이며 우월한 잠수함을 호주가 획득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잠수함 사업이 삐걱대자 호주 정부도 프랑스 외에 다른 대안으로 스웨덴의 잠수함 제조회사인 사브와 대한민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접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잠수함 제조회사인 사브는 애초에 호주가 운영했던 콜린스급 잠수함의 바탕이 되는 잠수함을 건조한 회사였지만 호주 해군이 진행했던 잠수함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국 또한 당시 3,000톤급의 잠수함 건조 초기 단계라 호주 잠수함 사업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호주 잠수함 사업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가 참가해서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이 선택되었으며 이 잠수함을 기본으로 호주형 대형 재래식 공격 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호주 내부에서는 애초에 디젤 잠수함을 주문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해도 수리와 장거리 이동에 제약사항이 있으며 이는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호주의 북쪽 해역의 항시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보다 비싼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장거리 작전에는 유리하지만 호주가 이를 뒷받침할 핵 관련 기술 자체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라고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호주를 향해서 석탄과 포도주 등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호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가 타이완 방어에 협조한다면 호주 본토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호주와 뉴질랜드 쪽에 위치한 소규모 섬 나라들에게
대규모의 경제 원조를 실시하면서 호주가 원조하는 금액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 호주와 뉴질랜드 주변 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3,000톤급인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두 번째 안모함까지 신속히 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방부는 4,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도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3,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 1 사업이 추진 중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의 톤수가 커지는 만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등 강력한 무장 능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000톤급의 잠수함에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체계가 탑재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아직 추진 단계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1,200톤급과 1,800톤급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30년대 초까지 3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18년 진수돼 2021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1에서 6번함은 재래식 디젤 엔진으로 탑재가 되지만 4,000톤급 이상으로 건조할 7에서 9번함은 추진 체계에 대해서 정부가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사로 보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50km로 북한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들보다 3배 이상 빠르고 연료를 재보급받지 않고도 무제한 항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개월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자망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설계했고 결정이 있으면 2년 안에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고수한다면 앞으로는 무기 경쟁이 불가피해집니다. 핵추진 잠수함만 해도 북한이 2016년 이래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최근에는 북극성 3형 미사일 3기를 탑재할 3,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한국을 역으로 그동안 제한했었던 무기 개발에 있어 족쇄를 풀어주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와 SLBM 확보를 하면 할수록 한국 또한 많은 족쇄가 풀리는 상황으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핵을 개발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하고 있는 장보고3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형 잠수함 중 처음으로 미사일을 수직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직 발사관은 최대 1,500km인 천룡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천룡 함대지 순항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어 북한이나 중국, 일본의 전략 목표물을 3m 이내의 정확도로 쪽집게 타격할 수 있어서 한국에게는 비수 같은 전략 무기입니다. 잠수함은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함정이나 공중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훨씬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정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당초에 1990년대 도입이 된 독일제 1200톤급인 209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토대로 곧바로 3000톤급의 국산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계 경험 부족 등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논란 끝에 경험 축적 등을 위해 209급보다 큰 214급 1800톤급 잠수함 9척을 먼저 건조한 뒤에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키로 했던 것입니다. 국방부는 2007년 당시 장보고3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확정했습니다. 장보고3는 6년에 걸쳐 설계 작업이 이루어졌고 건조가 가능한 수준임을 판정받아 건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디지털 모형 제작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중앙연구소에서는 6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시뮬레이션 응용 기술 및 최신 IT 융합 기술이 접목된 3차원 설계 모델인 DMU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 상선에 비해서 복잡한 설계 및 생산 과정으로 건조됩니다. 때문에 통상 실물의 5분의 1 크기 모형을 제작해 건조 과정에 활용하지만 문제는 이 비용으로 실물 모형을 제작하는데 잠수함 한 척당 5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DMU 즉 디지털 목업 시스템은 슈퍼컴퓨터에서 3차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모형 구현은 물론 도면과 자재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실물 모형을 제작하는 비용의 절감은 물론 시뮬레이션 지원 기능을 통해 조립과 탑재 등 다양한 검사를 사전에 시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비용 절감뿐 아니라 통상 9년 정도 걸리는 잠수함 설계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특히 탐지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비용 대비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보고3에 거는 군의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장보고 3가 배치 1에서 3으로 3단계에 걸쳐 건조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단계별로 향상된 기술 수준과 첨단 무기를 반영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건조한다는 구상입니다. 처음에 탑재되는 수직 발사관 또한 배치 1에서는 6기이지만 배치 2와 배치 3에서는 10기에서 14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장보고 3급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배치 3급에 적용할 원자력 추진기관의 탑재 여부입니다. 배치 1은 AIP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장보고 3 후기형에 원자력 추진기관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탑재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번에 원자력 추진기관 탑재를 천명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야말로 통일 한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이 3에서 4,000톤급 이상이면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장보고 배치 1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 원자력 연구원이 담수함 및 중소형 도시 발전용으로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가 있으며 장보고 3에 탑재 가능한 원자로로 꼽힙니다. 해군은 현재 209급 9척, 214급 9척 등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구형인 209급 9척을 단기적으로 퇴역시키고 장보고 3 9척을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해 총 18척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9급을 개량하고 있어서 해군은 잠수함을 최소 20척 이상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한국 해군이 4,000톤급으로 키워서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려는 모델이 프랑스가 개발한 쉬프랑급 잠수함으로 전장 99.5m에 폭 8.8m, 수상 배수량 4,700톤이며 수중 배수량은 5,300톤에 달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으로서는 작은 크기의 잠수함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에 건조했던 루비급 잠수함 건조 이후에 2세대의 원자력 공격 잠수함 건조 계획인 프랑스의 바라쿠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형 핵 추진 잠수함인 프랑스의 르트리옹팡급 전략 원잠 개발 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랑스의 차기 공격력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흔히 바라쿠타 공격 원잠으로 불립니다. 쉬프랑급은 아고스타급 비렐 잠수함을 베이스로 원자로를 장착했던 이전 루비급 잠수함이 소형의 공격 원잠이기 때문에 다른 원잠과 달리 작전 운영에 제한이 많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수량이 2배 이상 증가해 사실상 작은 잠수함 선체에 원자로를 장착했던 루비급은 실패작으로 불립니다. 프랑스는 루비급 6척을 대체하고자 새로 개발된 잠수함이 쉬프랑급이며 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는 르트리옹팡급과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에 사용된 25년의 수명을 가진 프랑스제 K-15 원자로를 사용하며 순항 시에는 전기 모터를, 고속 항해 시에는 전기 터빈을 사용하는 독특한 추진 체계와 펌프제트 추진기를 적용해 추진 소음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쉬프랑급의 무장은 4문의 어뢰 발사관에 모두 20발의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어뢰 공격과 대함 공격과 같은 대잠 작전과 대수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 무장으로 블랙샤크 중어뢰와 백조세 대함 미사일을 운영하며 해군용 스칼프 순항 미사일도 함께 사용합니다. 프랑스의 쉬프랑급은 6척 건조 비용이 79억 유로로 원잠 한 척의 가격은 12.6억 유로입니다. 이 쉬프랑급은 브라질에 건조하는 잠수함도 쉬프랑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함이 진수되었습니다. 이 쉬프랑급은 한국이 개발하는 원자력 잠수함의 모델로 삼고 있으며 유사한 기술적 특징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는 무기급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쉬프랑급이 특징이 원자력 잠수함의 확보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회수하고 한국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원잠에 대한 설계와 제작 경험이 없는 관계로 프랑스와 협력을 통해 제작할 것으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쉬프랑급 기술을 이용해서 브라질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과 건조를 돕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보듯이 한 국가가 최신 잠수함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으며 잠수함 사업을 통해 기술을 도입해 자체 기술까지 습득하는 것은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호주 또한 스웨덴에서 고틀란드급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해 호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크기를 키워 운영했지만 잠수함이 퇴역할 때까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실패한 잠수함 사업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스웨덴에서 도입한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지고 호주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했지만 제 시간 안에 전력화하지 못하고 가격은 비싸졌으며 취역한 이후에도 엄청난 문제로 조기 퇴역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잠수함 도입에서 기술 이전에서 유명한 프랑스를 선택해 이번에 이러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호주 총리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프랑스에서 도입하려던 잠수함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경우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도입한 잠수함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잠수함 수출에 성공했으며 3에서 4,000톤급의 잠수함까지 일사천리로 제작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음 건조가 된 도상 안창호함이 최대 자망 심도를 기록했으며 최고 자망 일수도 기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확히 최대 심도와 자망 일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소 500m 이상 잠수할 수 있으며 최대 25에서 3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2차 대전 이후에 잠수함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호주 장갑차 사업의 유력한 후보이며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도 선정되어 K9 자주포가 호주에 수출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형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 전략적인 핵심 동반자 관계로 중국을 함께 막을 수 있는 핵심 동맹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점점 더 산으로 가고 있는 호주